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최강 중개사법 김하영 강사입니다. 지금도 쪽집게 백선 제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중개사법 쪽집게 백선은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이고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 꼭 문자로 남겨주세요. 아래 세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먼저 학교 가실 분 성명 적어주시고 이메일 주소 정확히 적어주세요.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을 전송해 드립니다. 교재 이름도 중개사법 백선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그래 바로바로 올바른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네, 시간은 제4강 61번부터 80번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로 점검하시면 가장 최상의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61번. 자, 일단 상단에 우리 중개사법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꼭 외우셔야 돼요. 이 3-3은 무협지입니다. 무협지 제목이 증직상투고 무협지가 꾸미는 단편에서 증직상투 뒤에 항상 꾸다에 따라 나오고 그럼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무협지 보라니까 공부 못할까봐 보지 마라 그럽니까? 보통 보지 마라 그러죠. 이게 부모예요. 부모. 부모님이 못 보게 교란시킵니다. 교란행위가 재차각 높게 꾸단 그래 오셨죠? 다시 3-3은 무협지입니다. 제목이 증지상도 꾸단 부모님이 못 보게 교란시킨다. 교란이 재차각 높게 꾸단입니다. 61번은 3-3이 아닌 거죠. 1번 관계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계 있는 증서 이게 증지상투 증이죠. 2번 법정 중개보설 초과 이거 초과는 1-1이죠. 1번,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의뢰인과 직접거래 4번은 개공 등에게 중개대담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강요 이게 교란행위죠. 교란행위가 재차각 높게 꾸단입니다. 5번은 단체를 구성했다. 꾸단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중개사법의 과태료가 두 가지죠. 500이하 과태료와 100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500이하 과태료는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에 넘어오니 협회가 부당한 정보를 잘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고 연설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에 넘어오니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정보가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 나오고 과태료 다 500입니다. 협회도 마찬가지예요. 공지사 협회에 나오고 과태료 다 500만원입니다. 다음 중개보조원이 자기 신분을 알려야 되죠. 중개보조원임을 알리지 않고 중개업무 보조한 자입니다. 연수교육 받지 않은 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자, 다음 모니터링 나오면 다 5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하는 계좌식 문둥이 휴강, 계좌손 문둥이 휴강입니다. 걔가 사무소 개시 의무 불이해, 자가 자격 취소 후 자격증 위반 나, 손은 중개 업무 완성 후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무는 사무소 간판에 문자나 글자 성명, 문자 성명 글자 위반, 등은 등록 취소 후 등록증 위반 나, 이는 왼쪽 뒤집음이 십자로 바뀌죠. 10일 이내 이전 신고 안 해요. 휴는 휴업 신고 등 사전 신고 안 한 겁니다. 그럼 사전 신고 휴업 세트예요. 네 가지가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이 사전 신고하지 않은 자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죠. 그걸 명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62번 법령상 기공행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1번 중개의뢰인에게 1번 주의하세요. 법이 신설되고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의 보조원의 사실을 밀리 알리하지 아니하면 보조원도 처벌 과태료 받고 개공도 과태료 받습니다. 둘 다 받아요. 근데 그 뒤에 개공은 면책 규정이 있어요. 자,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개공. 이 개공이 이때 과태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개공을 물어봤고 개공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올해 가장 유력합니다. 2번 휴업 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 아까 사전 신고, 휴업 등
휴업, 폐업, 재개 다 세트죠? 3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 설명하지 않은 거죠. 4번 인터넷을 이용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할 때 명시사항이 있죠. 광고하면서 중개대상물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 형태 다 명시해야 되죠. 하지 않은 겁니다. 5번 연수교육은 500만원 과태료, 연설하는 협회, 그리고 오연수 이었죠. 손지창 와이프 오연수 500만원 과태료. 정답은 1번입니다. 63번 100만원 아까 계좌손 문동 휴가한 그랬죠. 100만원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계좌손 문동 이전식 안 했죠. 2번은 계좌손 개시 의무. 3번 연수교육은 이게 500만원 이게 정답이죠. 4번 주의하세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문자나 글자 성명 위반. 4번 5번 똑같아요. 5번 5개 광고물 관리법에 따른 5개 광고물의 성명이 여기 문자죠. 그래서 문이 뭐예요? 간판에 문자, 글자, 성명 다 포함합니다. 24번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기한 연결이 틀린 거죠. 1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개공해야 되죠. 개공 과태료는 등록관청 맞습니다. 이건 협회는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에요. 3번 연수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니까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죠? 그럼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의사 이게 정답이죠. 5번 공제사후 운영실적은 협회가 아니니까 협회는 국장 맞습니다. 5번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 확인 설명도 개공이 안 한 거라 등록관청 맞아요. 65번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법입니다. 이제 중개사법 끝났어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된 계약이 아닌 거. 이게 실거래가 신고고 매매계약만 신고하죠. 그럼 끝에만 확인하세요. 1번 매매, 2번 임대차 이게 틀렸죠? 임대차 X. 3번 공급계약이 최초로 매매하는 거죠. 4번 매매계약, 5번 매매계약에서 2번이 정답입니다. 65원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거죠? 1번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기한 즉 특약사항들 신고사항이죠.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개공이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30일 이내에 개공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개공이 매매계약서 작성 교부했죠. 그럼 개공에게 신고 의무가 있죠. 이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 개공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건 오직 여기 2번 하나입니다. 다른 데는 개공이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 개공에게 의무가 있는 건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을 때 그때 개공이 부동산거래 신고한 거 여기 딱 하나만 개공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데 개공이 의무 있다면 다 틀려요. 좀 이따 자 개공이 계약서 작성했죠. 개공이 신고해야 되죠. 신고했죠? 그리고 나서 계약이 해지가 되면 해지 신고는 개공이 하지 않습니다. 개공 오직 이렇게 최초로 매매했을 때 이때만 개공에게 의무가 있어요. 다른데 개공이 해야 한다. 다 틀립니다. 한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국가 등과 개인이 매매계약 체결하면 당사자가 공동 들렸고 이땐 국가 등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거래이상 부동산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소공과 보전 거래 신고할 수 있나요? 중개 보전을 못하고 소공만 신고를 대행할 수 있죠. 정답은 2번 1번이었죠. 67번 법령상 개공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틀린 겁니다. 1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이면 매수인,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 거래 지분 표시합니다. 2번 거래 이상 부동산 종류가 건축물일 때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 적습니다. 3번 거래 이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 앞에가 지읒자 그래서 여기 앞에 지읒자 전용면적 맞아요. 공용면적 틀렸죠?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이죠.
4번 거래 이상 거래 금액란위는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 각각 부동산별 금액을 적습니다. 5번 개공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등록에 관한 사항은 기재해야 되죠? 주의하실 게, 자, 문제 보세요. 문제가 누가 작성해요? 개공이 작성합니다. 개공. 개공이 작성하니까 5번처럼 개공에 관한 사항 기재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어요.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하면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죠. 그럼 5번을 신고할 수가 없죠. 개공이 없으니까 5번을 신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개공이 있기 때문에 5번도 신고 기재해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68번. 자,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입주권이죠. 여기 가는 매매계약은 다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된다. 이번 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해당한다 해서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을 신고하죠. 임목 X, 공장재단 X, 광업재단 X.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다릅니다. 맞습니다. 3번 거래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맞죠? 신고필증 즉시 발급해야 됩니다. 5번 거래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답 틀렸죠?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아니죠.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이죠. 5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고발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단독 신고해야겠죠. 답은 4번입니다. 69번 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자, 옳은 겁니다. 기억은 물건 별이죠. 니은은 총이죠. 총입니다. 기억 물건 별 거래 가격 난이는 각각 맞아요.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 있습니다. 니는 총 실제 거래 가격에는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 합계, 총이니까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디귿 종일 종전 부동산은 종일 입주권만 적어요. 분양권 X. 리을 거래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은 새거팝니까 헝거팝니까? 이제 막 지어서 따끈따끈한 새거팔죠. 새거팔면 이 부가세 포함이에요. 부가세 포함. 그 밖에 부가세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새 것은 부가세 포함이에요. 나중에 세법에서 경비 처리되죠. 헌 것들은 부가세 제외입니다. 새거, 헌거 기억하세요. 정답은 다마저 5번입니다. 10번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 신고서 설명 틀린 거죠. 1번 신고할 때 실제 거래 가격 당일 신고해야 되죠. 이번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매도인 신고를 고발하면 매수인이 단독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거래 신고 후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당사자가 해제 취소 공동 신고해야 되죠. 공동 신고한다. 4번 개공이 매매계약,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이때 개공이 해야 된다. 여기만 개공에게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5번과 비교하세요. 개공이 매매계약을 신고했죠. 그럼 4번처럼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다음 그 계약이 해지가 되면 개공이 해지 신고해야 한다. 들렸죠? 개공이 신고 의무는 여기 4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개공이 매매계약 신고했죠? 그럼 개공이 신고해야 돼요. 근데 해지되면 개공의 의무가 없어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고 개공은 해지 신고할 수 있답니다. 71번 갑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거래시 법령상 갑 본인이 파란색 밑줄 나오죠?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가로 열고 갑을병은 자연인이고 청은 국가 등이네요. 그럼 주의하실 게 정이 국가 등이니까 이 지방공단이 매수할 때는 추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 등이 매수할 때는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이건
신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 매수한다 나오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억,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일주고에 소지하는 을소유주택을 실거래가 3억 매수한다. 이 투기과일주고나 조정 대상 지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신고해야 한다.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도 마찬가지죠.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일주고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외에는 외의 장소에 소지하는 병소유주택을 여긴 6억 이상만 신고해요. 그러니까 8억 매수하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기억 니은 맞아서 정답은 3번 나와요. 디귿은 국가 등이 주택법상 투기과일주고에 소지하는 갑소유주택을 실거래가 이제 6억 초과했죠? 6억 넘었죠? 10억에 매수하더라도 국가 등이 매수할 때는 이 추가사항 신고 의무가 없어요.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X. 그래서 정답이 3번 확실합니다. 72번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 틀린 겁니다. 1번 거래상 종류 중 임대주택 분할전환은 이건 법인만 표시하죠. 법인이 아니네요.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이 완료돼서 분양전환하는 주택은 V 표시하지 않는다 맞았어요. V 표시하는 건 법인에 한정합니다. 이번 거래상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가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매매죠, 매매.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죠. 분양. 여러분 분양이 뭐라 그랬죠? 분양이 뭡니까? 강아지 분양입니까? 분양 양이 먼저 양도 매매죠, 매매. 양도 매매인데 분이 한문으로 나눌 분자여 나누어 판답니다. 여러분 아파트 101동 다 삽니까? 그래 돈 많아요? 건축법상 살 수도 없죠. 그중에 한 칸만 사죠. 한 칸만 나누어 사죠. 그걸 분양권 그래요. 상가도 101호, 102호, 103호 다 나누어 팔죠. 그걸 분양한다. 통으로 다 사면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강아지 분양이 뭐예요? 걔 엄마가 새끼 10마리 낳아서요. 10마리 새끼 한 마리 한 마리 나누어 팔죠. 그걸 강아지 분양이랍니다. 그래서 분양 알아두세요. 3번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국적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4번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공동신고란 이걸 말하죠.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날인하는 걸 공동신고를 합니다. 뒤에 공동으로 제출해야 되나요? 둘이 얼마나 친하다고? 제출은 공동할 필요 없어요. 한 명이 해도 됩니다. 공동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는 걸 말합니다. 뒤에 공동제출 틀렸어요. 5번 전매계약, 즉 분양권, 입주권 전매하죠. 물건멸 거리 관련에는 분양가격, 발권 확장 등 선택비용 옵션 및 초과 지급액, 프리미엄 등을 각각 적죠. 이렇게 맞았죠. 다음 각각 비용에 대한 부가세에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제재가 있죠. 이 3-3 작년에 새로 생겼죠. 자, 이렇게 오세요. 3-4만 불고기 드세요. 3-3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불이 하문을 아니불. 고기가 거짓이요. 그러니까 아니불이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짓인 거고. 불고기가 뭐예요?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인 겁니다. 제 하문으로 아니불을 발견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여기에 자기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경우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럼 1번 신고 대상 계약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네요. 2번 급한데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네요. 한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매매 안 했죠. 근데 거짓 신고. 이번에 해제 안 했죠. 거짓 신고입니다. 그래서 불이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신고, 거짓 신고, 해제, 거짓 신고입니다. 다음 3천만 원 과태료 이렇게 와요. 자, 불고기를 먹으려면 불고기 지져야 되죠. 삼촌과 불고기 지지자. 삼촌이 3천만 원이야 과태료. 그럼 아니불이 아까 3-3이 겹쳐요. 그러니까 3-3으로 처벌받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3-3으로 처벌 안 되면 여기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래서 아니 불고기 똑같아요. 아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 다음 지주자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똑같아요. 1번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 가로 열고 3-3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그랬죠. 2번도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 신고한 자 가로 열고 3-3 제외한다. 여기 불고기가 3-3으로 처벌되면 제외 과태료 부과 안 하고 3-3 처벌 안 했다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다음 3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지주자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삼촌과 불고기 지주자. 다음 500만 원 같은 자 잘 보세요. 여기 노란색 네 글자 보여요? 노란색이 오 마이 갓. 다시 오 마이 갓. 웃지 마세요. 오 마이 갓. 우리 남편의 외조가 정말 아니요. 오 마이 갓. 우리 남편의 외조가 정말 아니요. 1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지주자는 3천만 원 과태료였고 그 외의 자료가 500만 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짓 신고 조장한 자입니다. 거짓 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거짓 신고 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무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예요. 3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가로 열고 공동신고 그거 포함. 그러니까 3번은 매매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3번 매매계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안 했으면 아까 아니 불로 가요. 아니 불. 매매했죠? 근데 신고하지 않은 자입니다. 4번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하지 아니한 자. 해제했어요 안 했어요? 해제했어요. 해제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근데 해제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자입니다. 매매 안 했으면 아니 불로 가요. 해제 안 했으면 아니 불로 갑니다. 여기 매매했어요. 해제했습니다. 5번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 신고 요구한 자. 거짓 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잘 모릅니다. 아무튼 요구한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문 아니불을 발견한 게 신의 한수라 했죠. 아니 했으면 다 아니불로 가요. 다음 취득세입니까? 취득가액입니까? 취득가액 10%야. 그럼 이렇게 외워요. 12영어로 10 가. 이게 텐가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텐가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지금 텐가 놀면 안 되죠?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인데 거짓으로 신고한 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한 자. 이게 의무인가 아닌가? 그럼 1번은 매매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매매계약 했어요. 했는데 거짓 신고입니다. 안 했으면 아까 아니불로 가요. 2번도 매매계약 했어요. 했는데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한 겁니다. 안 했으면 다 아니불로 갑니다. 여기 다 매매한 겁니다. 했는데 다 거짓 신고죠. 텐가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절대 아닌 없습니다. 자, 73번. 법령 설명 틀린 거죠. 자, 1번은 토지 걸어가서는 우리가 555230 이러는데 이게 230이에요. 230은 허가 위반이에요. 허가 위반. 3번도 허가 위반. 3번도 555230 나와요. 다 허가 위반입니다. 그럼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허가 위반이죠.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결 당시 토지가격 100분의 30 이하 벌금 맞습니다. 2번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불이죠. 불구하고 거짓 신고하면 불고기죠. 불고기. 그러면 500만 원 과태료가 틀렸죠. 3-3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가 틀려죠. 3번 허가 위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속이면서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허가 위반하면 230 맞아요. 2년 이하 징역 100분의 30의 벌금.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사자가 실제 거래계약을 거짓으로 하네요. 거짓 신고하면 아까 의무인가 텐가 맞아요. 텐가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5번은 좀 있다는데
외국인이 부정업무로 허가를 받아서 토지 취득 계약 체결했다. 외국인은 군문자야 이적은 토지 취득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에 반하면 좀 이따 군문자 허가받자 2222라고 할 거예요. 군문자에 허가받자 22라고 할 겁니다. 22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아니 2번은 3천만 원 과태료입니다. 4번 법령 설명 틀린 거죠. 1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로 지주자. 그럼 아까 삼촌과 불고기 지주자니까 제일 끝에 3천만 원이냐 과태료 맞습니다. 2번 신고한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아니 불구하고 불고기니까 3-3 맞아요. 또는 3천만 원이냐 벌금이죠. 2번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3천만 원이 아니죠. 불이 나와야 3천만 원이에요. 여기는 아까 오마이갓 우리 남편 외제가 정말 아니요. 여기는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문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 신고했죠. 그럼 아까 여기 텐가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맞았네요. 5번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이죠. 아까 500만 원이 오마이갓 우리 남편 외제가 정말 아니요. 500만 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75번 법률에 따른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죠. 자, 틀린 겁니다. 이번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이 신고하는 경우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할 필요 없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번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돼요. 제출하면서 신고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3번 개공이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할 때 그 보증금 차임 등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막고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신고한 정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 주어가 개공이 신고해야 한다 틀렸죠. 개공은 신고무 없다 그랬죠. 개공은 이 법에서 오직 딱 하나만 의무가 있죠. 최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만 의무가 있고 다른 데 다 없습니다. 3번처럼 개공이 주택 임대차 계약 작성했죠. 그래도 의무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4번 주택 임대차 신고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해지에 따른 신고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주택 임대차는 다 100만 원이에요. 주인 100만 원입니다. 원 보증금이 자 63빌딩이에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63 여기 63빌딩 다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이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규 체결한 당사자는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주택 소지에 관한 신고한 정의 공동신고 맞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돼요? 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 3번처럼 개공이 신고하면 틀려요. 개공이 신고무 없습니다. 5번처럼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특례가 있죠. 자, 외국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데 매매가 아닌 다른 계약, 교환 증여로 소유권 취득할 때는 부동산 취득신고고 이건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위반하면 3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계약의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이에요. 상속, 증여, 증여X, 상속, 경매, 신축, 합병 등등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위반은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계속 보유, 한국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이 외국으로 변경되는데 계속 보유할 때는 변경일부터 6개월 이내 똑같네 신고하고 100만 원 과태료 똑같습니다. 그 다음 사전에 허가받아야 할 토지가 있는데 군사기지법,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법, 자연환경법, 야생물보호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전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받으면 여기 형벌이네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럼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공 주고 알아서 놀으라 그러죠. 체육 시간에 체육공이 3만 원이에요. 체육공 세 글자라 3만 원. 그 체육 시간에 운동장 가면
운동자 벤치가 있죠? 똑같이 100만 원. 벤치 100만 원. 그 다음에 군문자야, 이게 군문자야, 짜. 군문자야, 허가받자 이입니다. 다시 이게 자 두 개가 짜짜예요. 군문자야, 허가받자 군문자야, 허가받자 이입니다.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상단에 체육공이 3만원, 벤치 100만원. 그러면 짜가 자 두 개예요. 자연유산보험법, 자연환경보전법. 구문자 허가받자 구문자 허가받자 다음 신고 안 하면 과태료받지만 계약은 유효지만 허가를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으면 계약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럼 7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법령상 K공이 외국인에게 토지 취득 설명했죠? 자, 옳은 겁니다. 이번 사원 구성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에 해당되죠? 2분의 1 기억하세요. 이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간 토지를 취득하는 매매네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건 취득신고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이건 부동산 거래신고,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죠. 매매는 거래신고입니다. 맞았어요. 매매 이외의 계약, 교환 증여가 60일 이내에 취득신고죠. 한번 외국인이 법인 합병 등 계약 이외, 계약 외 원인으로 대한민국 간 토지를 취득할 때 아까 벤취 600만원, 벤취 취득한 날 맞은데 6이요. 6인데 6이에요. 6개월. 설마 6일은 아니겠죠?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했단 말은 매매 계약했단 말이죠. 그때는 외국인 부동산 토지 취득 신고 할 필요 없죠. 부동산이나 토지 취득 신고 다시 할 필요 없죠. 이 신고 두 가지입니다. 이 신고 부동산 취득 신고 하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할 필요 없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먼저 하면 부동산 취득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한다. 틀렸어요. 5번 대한민국 간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할 때는 아까 6개월 이내 신고를 있다 그랬죠?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7번 법령 옳은 거죠? 1번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체결부터 30일이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입니다. 이번은 외국인 토지를 증여받았네요. 매매가 아니죠? 매매가 아닌 다른 계약은 아까 채60 60일에 채60 60일 이내 신고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기억하세요. 외국인도 매매계약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2번처럼 매매가 아닌 교환 증여하면 30일이 아니고 60일, 채60, 60일 이내 거래신고가 아니라 취득신고합니다. 한번 외국인 토지를 상속받았죠. 계약 이외죠. 그럼 벤취 600만원 6개월입니다. 4번이 작년에 신설됐죠. 외국인 등으로부터 군문자야,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이 법 이름이 문화유산보존법 바뀌었어요. 아무튼 문화재보호법 다 문자 똑같아요. 암기법은 똑같습니다. 문화유산보존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있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받고 신고관청은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갑니다. 그러니까 군사기지법만 30일이에요. 다른 건 다 15일입니다. 그래서 군문자에서 군사기지만 30일, 그리고 추가 또 30일 있어요. 군사기지만. 나머지는 다 15일입니다. 5번 내국인이 동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먼저 하면 특례 규정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신고 해야 한다 들렸죠? 신고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그래서 신고 둘 중에 하나만 하고 둘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8번 법령상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세 설명 옳은 겁니다. 1번은 구문자야 자해난경 보존법이죠.
이건 허가받아야 되죠.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이건 계약 효력 없다. 무효라고 그랬죠. 요 내국인이 구물 신축했네요. 계약 이외죠. 신축했는데 제일 끝에 허가받아야 된다 들렸죠. 이건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죠. 3번 외국인이 취득하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다음 문화유산 보존법 따른 지정문화재죠. 그러면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 여기도 허가 받죠. 허가. 그다음에 구문자야 여기도 허가 받죠. 허가가 두 개네요. 그럼 허가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아까 신고도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여기 허가도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제일 끝에 뭐라 했죠? 토지거래 허가와 토지 취득허가 모두 받아야 한다 들렸죠. 허가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4번 신설돼서 작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죠. 여기 신고관청은 여기 30일이에요.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되고 또 여기 30일이에요. 30일 범위에서 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기지법만 30일이고 또 플러스 30일 연장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다 15일입니다. 5번에서 외국인부터 군문자야 자연유산 보존법이죠. 여기 다 15일이고 연장기간 없어요. 연장기간 없습니다. 군사기지만 30 플러스 30 연장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9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허가관청 허가증 받으면 15일 맞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갑니다. 2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 허가권자에게 이의 신청합니다. 3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관에서 사용대처는 무상이라 허가 안 받아요. 소유권, 지상권, 유상 계약만 받아요. 소유권, 지상권, 유상 계약. 사용대처 무상이라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5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허가구역 지정은 지금 공고하고 5일이죠. 5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5번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근데 지금 토지를 팔고 싶은데 국가가 못 팔게 불허가 있죠. 국가 네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개월 이내에 국가 네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는 무조건 사야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80번 법령상 이행강제금 옳은 거죠. 1번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문서로 해야 되죠. 그리고 3개월은 맞습니다. 문서로 합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네요. 허가받아 토지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냐고 방치하네요. 방치하면 제일 끝에 100분의 10 강제금 맞습니다. 자, 밑에 이해강제금 있죠? 이게 방치, 임대, 변경 있다 해서 이게 방대한 변기에서 1757이에요. 방대한 변기에서 1757 해보세요. 방대한 변기 1757. 여기 방치했죠? 지금 투기하려고 사서 방치한 거죠. 가장 세게 10이요. 10%입니다. 3번 민사집행부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도 허가구역 내에 토지이익을 허가규정 적용된다 틀렸죠. 아까 허가는 소유권, 지상권, 유상계약만 계약이에요. 유상계약. 경매는 계약이 아니죠.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적용 안됩니다. 4번 이행령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의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이렇게 맞았는데 이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해야겠죠. 징수해야 됩니다. 5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은 자는 그 뒤에 4년이 아니라 2년이죠. 주택은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죠. 주택은 2년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개사법 백선 제4강을 마치겠습니다. 우주 최강 중개사법 김한일과 함께 중개사법 고득점 반드시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5강에서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